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떨어졌는지 이거를요. 원래 그 인터뷰 영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새벽이었습니까? 어제 새벽에 보니까 미국의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 주식들이 그냥 다 빨간색이죠.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Fear and Greed Index, 미국 주식도 원래는 굉장히 탐욕 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Fear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재밌는 게요.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자, 근데 왜 마이크로소프트 6%, 메타는 4%가 떨어졌을까요? 추락이라는 표현까지 쓰고요. 빅테크 실적이 실망감에 나스닥, S&P 500, 다우 지금 다 하락했죠. 지금 연준이 선호하는 PCE라고 하는 물가 예상에 부합을 했거든요. 괜찮은 나쁘지 않은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빅테크 실적 우려에 나스닥이 급락했다. 자, 일본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거 아니야? 동결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이걸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오르는 건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에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이제 가속도라는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성장, 가속도가 계속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가속도가 조금 주춤한 겁니다. 올랐어요.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올랐는데 생각만큼 안 올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적 우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일본 중앙은행도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쓰네요. 그 일본의 중앙은행장이 자료에 근거해서 추후에 판단하겠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 다음에 이거 금리 올리겠네. 이번에는 동결을 시켰지만 엔캐리 이거 청산되면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일본의 증시가 그래서 급락했었다. 빅테크 미국 실망했고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다. 엔화 강세되는 순간 이제 엔화 쌌기 때문에 일본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잖아요. 이거 빌려서 미국 저기 유럽 같은데 주식이나 채권 사놨던 이 청산되는 거 아니야? 빚이 많으면요. 그만큼 지금 금리를 0.25% 올리냐 마냐 지금 이것 가지고 조마조마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체질상 B2 자체를 제가 스스로 하지도 않고요. 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조금 돌아섰었고요. 그 BOJ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상투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 시간이 충분하다. 금리 나중에 올려도 돼. 근데 이번에는 기자회견에서 이 표현을 뺐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금리 빠르게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럼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 회의면 금리 인상 하겠네.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이 차트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오시죠? 현재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박빙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바니아 지금 해리스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죠. 특히 위스콘신주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다는 지금 이런 지지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 푸에르토리코였나요? 그 이민자들 다 쓰레기다라는 발언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었다고 하죠.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지지자가 쓰레기다. 정말 쓰레기 발언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했으니까 주식과 코인이 하락했을 것이다. 이게 시장 언론의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블룸버그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 승리 예상 확률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했다. 트럼프면 상승이고 해리스면 하락이고 사실 이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프레임 만든 친구들 누굽니까? 글로벌 엘리트 그 세력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걸 만든 거예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선거
굉장히 과열 양상을 지금 띄우고 있고요. 뭐 선거함, 사전선거 투표함을 뭐 불태웠다. 선거가 일단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어찌됐건 곧 있으면 승자가 발표가 될 겁니다. 자,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들이 어제 37억 7.6억 달러, 뭐 엄청나죠. 뭐 한 5조 원 되는 돈을 비트코인 입금시켜서 팔았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냐. 단기 보유자들이 뭐 지금 차익 실현하려고 판 거 아니냐.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19.8억 달러. 이거 뭐 한 2.7조 정도 되나요? 굉장히 큰 돈인데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가 된다. 옵션은 이제 뭐 풋옵션, 콜옵션에서 상승 하락에 이제 배팅하는 뭐 그런 어떤 파생 상품입니다. 풋콜 옵션이 0.92다. 맥스 페인.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청산 가격입니다. 청산 가격은 비트코인 69,000달러다. 지금 풋콜 옵션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다 일보다 지금 비율이 더 낮거든요. 이 얘긴 즉슨 시장은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대 고통 가격이 비트코인 69,00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다 청산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한번 최근에 나타났는데 이 하루입니다. 하루의 가격인데 지금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69,000 밑으로 가면 청산되는데 68,813달러를 터치하고 지금은 뭐 이제 그 위에서 놀고는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69,000달러 아래로 세력들이 확 한번 내리는 거예요. 일부러 내리면 그 사람들 다 청산되거든요. 상승에 배팅한 사람들이 아까 그 위에서 보셨죠? 상승에 배팅한 사람들 대부분 떠밀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청산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좀 복잡하시면 그냥 코인니스에 보시면 무기한 선물, 강제 청산 규모, 비트, 이더, 솔라나, 롱 90%, 뭐 솔라나는 무려 95% 가까이 다 청산된 거죠. 일반 투자자들, 뭐 저희 같은 일반 그 현물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코인 가격 오르면 아 기분 좋다, 그냥 이런데요. 단타족들, 트레이더들은 선물로 몰려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 청산 또 된 겁니다.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우리가 뭐 사정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악재들도 겹치는 모양새죠. 우리나라 검찰이요. 작년 4월에 상폐됐던 비코인 시세 조작으로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이번엔 특정 거래소 비썸을 압수수색했다 카더라. 이건 카더라가 아니고 실제 한 거거든요. 악재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는지 제 생각에는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나중에 상승장이 돼서 막 가자를 외칠 때는 호재도 한꺼번에 터질 겁니다. 그냥 원래 그렇다. 이뮤터블 X 게임계에 이게 가장 대장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 코인이거든요. 지난달 IMX 토큰 판매 관련해서 미국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통보받았다. 웰스 노티스 이제는 아시죠? 기소하기 전에 이제 사실상 사전 통보해주는 뭐 이런 건데요. 21년 코인 판매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뮤터블 X는 SEC가 토큰은 증권이라고 무차별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IMX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다. 웰스 노티스 내용을 봤는데 단순한 법 조항을 언급을 했고 의미 있는 세부 내용은 거의 없었다. 제가 영문 기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IMX 지금 뭐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라고 밝혔죠. 이제 첫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후에 웰스 뭐 통지문을 보냈다. 근데 이뮤터블 X 측에서는 이게 지금 웰스 그 노티스 내용 자체가 세부 내용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냥 너희들 곧 고소할 거야. 법 조항은 이거다. 뭐 거의 이제 깡통 같은 그런 그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라고 했고요. 웰스 노티스는 그 아시죠? 강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의사소통입니다. 공문을 날리는 건데 재밌는 얘기 합니다. 보통은 웰스 노티스 정상적인 상황이면요. SEC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발행이 되기 전에 원래 담당 회사의 변호사와 SEC 간에 최소 수개월 정도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하세요. 시정하세요. 근데도 안 되면 뭐 한다?
그런 웰스 노티스를 발행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근데 이뮤터블 X는 SEC와 처음 접촉을 했다. 근데 처음 접촉한 다음에 웰스 노티스가 일주일 안에 발행될 것이다 라고 들었다. 일주일 안에 발행은 이례적인 건데 지금 실제 결과가 뭐였다? 몇 시간 만에 웰스 노티스를 받았답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저는 예전에 꼭 그 2020년 12월 달에 제이 클레이튼, 지금 게리 겐슬러 전에 SEC 위원장이 리플의 마지막 출근하는 날에 나와서 리플 소송장 날리고 퇴사를 했거든요. 뭔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급한 느낌. 누가요? SEC가. 이뮤터블 X는 이게 뭐 21년도 상장을 했고 비공개 판매, 이 코인 판매, 그러니까 리플이랑 느낌이 비슷한 그겁니다. 뭐 미등록 그 증권을 내가 왜 판매를 했냐. 근데 또 지금 법무부로부터 관련 문의를 한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한된 법적 조치는 아직은 없다. 그러면서 SEC는 가능한 조사에, 그러니까 뭐 조사를 해야겠죠. 기소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있냐 없냐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어쨌든 IMX 토큰이 한 14% 이상 하락을 했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 패닉셀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패닉 바잉을 좀 했었죠.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적당히 주워 담았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 분 때문에 제가 뭐 미리 지금 말씀드립니다. 조금 강력한 어조로 말씀드릴 건데 보십시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는 말이냐? 노입니다. 노. 계속 강조할 겁니다. 진짜 믿음과 진짜 확신이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코인판을 떠나시는 게 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이제 11년이 넘어가거든요. 정말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조금 벌고 내년에 조금 벌어서 기분 좋다. 진짜 믿음 확신 없으면 결국 그거 다 반납하고 가진 것 플러스 뭐 영끌을 했으면 비투했으면 더 반납하고 나갈 겁니다. 자,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코인만 지금 당했네. 재수 없네. 내 코인만 떨어졌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믿음 없는데 그냥 샀는데 뭐 그냥 뭐 어쩌다가 재수 없었네.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좀 공부나 그 준비가 덜 되신 거예요. 웰스 노티스를 이뮤터블 X만 지금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난 것만 지금 나열한 겁니다. 로빈후드, Crypto.com, 오픈시, 컨센시스, 유니스왑, 리플,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다 받았습니다. 실제 고소장까지 접수한 곳은 잘 아시죠? 리플,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입니다. 실제 바이낸스 CEO는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진짜 뭐 엄청난 중범죄를 했습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뭐 돈 세탁 뭐 이걸 뭐 방조했다 해서 뭐 벌금도 5조 원인가 냈었죠. 근데 그게 더 큽니까? 아니면 규제 자체가 혹시 없어서 애매한 것을 그냥 기소해서 소위 말하는 군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규제 불명확성 때문 아닙니까? 진짜 믿음이 난 있어, 난 확신해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소장도 아니고요. 지금 웰스 노티스 하나 날렸는데 패닉셀 했다? 진짜 믿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물 들어올 때, 남들 다 해서 돈 벌었다고 했을 때 판가름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큰 어려움, 정말 뭐 전 지구가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테러가 될 수도 있고, 뭐 미사일을 날렸다, 뭐 경기 침체다. 자, 이랬을 때 진짜 믿음이 있냐가 사실은 판가름 돼요. 앞으로 저 장담합니다. 내년에도 뭐 불장 상승장에서도 이 타이밍 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뭐 싱숭생숭한데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채굴사들 지금 뭐 하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클린 스파크라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월가의
금융 자본이 여기 다 지금 대주주로 있죠. 비트코인 채굴업체 그리드를 인수했습니다. 향후 수년 내 400 밀리언 와트거든요. 채굴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 비트팜스라고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스트롱홀드와 호스팅 계약을 맺고요. 채굴기를 10,000대 추가 배치했네요. 이 채굴 회사들은 도대체 뭘 믿고 뭐 불확실하다면서요. 뭐 트럼프냐 해리스냐 뭐 전쟁 나고 뭐 경기 침체의 가능성 일본 엔캐리 이 친구들은 도대체 뭘 믿고 묻고 더블로 가고 지금 더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이 코인판에서 살아나갈 수 없으실 겁니다. 내년이어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동유럽에서 암호화폐 상용화가 확대됐다. 1년간 5천억 달러가 유입됐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700조 우리나라 거의 1년 예산에 가까운 돈이네요.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3분의 1이 디파이로 유입됐다. 우리 뭐 그 시중은행이 아니고 디파이를 통해서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자도 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 동유럽에서 디파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 지금 데이터 업체입니다. 타이거 리서치 여기에서는 동남아시아, 인도의 코인 보급 어마어마하다. 대중 참여가 바탕을 이룬다. 자, 인도 지금 세금 높다. 뭐 이제 강력한 규제 해가지고 거의 망한 거 아니야 했는데요. 지금 동남아 전체 사례 지금 리포트를 쓴 거예요. 싱가포르는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을 했고 필리핀은 P2E 이거 게임이거든요. 해외 송금, 베트남은 P2P 거래, 인도는 암호화폐 시장의 거인이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많잖아요. 급부상하는 암호화폐 강국이랍니다. 베트남은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젊은 인구 다 많습니다. 필리핀, 아까 말씀드렸죠. 게임과 해외 송금.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이 지금 국가들, 이 국민들이 다 비트코인만 사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많이 씁니다. 투자도 있겠죠.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디파이 합니다. 은행 서비스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은행 계좌도 없는데 무슨 그 은행을 씁니까? 여기에서 돈도 빌리고 돈도 이자도 받고 게임도 하고요. 송금 결제. 뭐 지금은 이 수준에 있지만 나중에 RWA로 가고요. 결국 뭐냐면요. 이들에게 코인 자체가 금융을 의미하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초창기라 보시면 됩니다. 코인이 그냥 삶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씀드렸죠.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뭐 동유럽 아까 얘기했었고요. 라틴 아메리카가 또 인구가 젊은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엄청 씁니다. 뭐 튀르키예요. 아프리카 뭐 저기 인구 대국들 있잖아요. 나이지리아부터 여기가 다 코인판으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피터 시프 얘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요즘에 주가도 높아지고 잘 나가고 있죠. 훗날 비트코인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이 조롱을 한 거죠. 저는 2014년, 5년, 6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피트 시프가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롱을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매수 기회였습니다. 하락장, 그러니까 뭐 하락세가 나왔을 때 피터 시프는 나와서 소위 이런 발언을 웃으면서 항상 하거든요. 큰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하든지 뭐 현금이 없으면 존버를 하겠죠. 자, 이 전자그룹이 있습니다. 큰 조정이 왔을 때 반대로 패닉셀 하고 그때 네가 뭐 사라고 했잖아. 그때 네가 이거 좋다고 했잖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는 후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은 전자십니까? 후자십니까? 장담합니다. 전자가 뭐 100%는 없어요. 저도 100%는 절대 그 확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전자의 승리 확률이 후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믿음이 판가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를 악물고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고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준비가 안 됐고 현금 관리를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탐욕도 마찬가지고 공포도 마찬가지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전자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나면 결국 뭐 대통령 정해지고 뭐 돈 풀고 금리 인하하고 뭐 전쟁 계속 하겠습니까? 결국 유동성 들어오고요. 더 나아가서 알트코인들 ETF도 언젠가 저는 신청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뭐 조금 머리 아프시면 주말이기 때문에요. 가족분들과 좋은 주말 휴일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